대통령은 공석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을 겸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일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 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현재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94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36포인트, 1.96% 오른 1940.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사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에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가 급등했는데요. 장중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에 따라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조 5,694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4,288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도 978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86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비금속 광물이 2.92%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보험 등도 2%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3.39%로 가장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에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NHN은 2,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선물과 현물을 대거 사들이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프로그램 매매는 1조 7,86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종전 최고치인 지난 2011년 12월 1일의 기록 1조 3,207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1.96% 상승한 194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대거 사들이면서 다량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200 선물 9월물을 6,167억 원 순매수하면서 어제 1조 2,432억 원을 사들인 데 이어 사흘째 선물 쇼핑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 9월물은 어제보다 6.15포인트 급등한 260.20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선 현물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도 전날 1.21에서 오늘 2.2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선 현물의 가격 차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1조 3,783억 원이나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내 지수 선물을 대거 사들이면서 선물 고평가가 이뤄진 것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유입의 발단이 됐다며 선물은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그동안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던 중국 자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서 국내 채권 시장의 큰 손이었는데요. 최근 유럽 재정 위기가 다소 누그러들자 국내 주식 시장에도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서는 유럽계 자금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영국은 5,8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유럽계 자금은 모두 6,400억 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채권에만 주목하던 중국 자금이 이달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2,300억 원가량을 사들였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지난달
기준으로 10조 9,240억 원의 국내 채권을 보유해 미국과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내 채권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투자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편이었는데요. 채권 보유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 4,5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 보유 국가 순으로는 15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중국과 유럽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리고 있는 것은 유럽 중앙은행이 스페인 단기 채권 매입 의사를 시사하는 등 유럽 위기 우려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증시가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에 안도랠리 조짐을 보이자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을 겸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일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김명식 인사비서관을 인사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고 임재현 뉴미디어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내정했습니다. 이어 김범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정무비서관에, 임성빈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신설된 기후환경비서관에 각각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반토막이 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하락 등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며 참모진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 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식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장이나 기업의 자율 처분권을 확대하면 배급제를 공식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배급제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상장사들은 유럽 재정 위기가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갈수록 확산되자 인력 감축, 조직 통폐합, 자산 유동화 등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경영에 착수했습니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휴대폰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업종도 지난달 수출이 20에서 60%가량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생존을 위한 긴축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도 일찍부터 인원 감축, 자회사 매각, 자산 정리 등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수출 부진이 심해지면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현재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한 TV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소득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지 않기에 과거 투기가 많았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과 또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며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두고 벌이는 삼성과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내일에서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최종 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으려고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국내 소송은 당초 올해 3월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내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이번에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분할 전송, 전력 제어, 전송 효율, 무선 데이터 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습니다. 국내 소송은 소송가액이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 소송보다 앞서서 선고된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한강 강동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잠실 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 대해 조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주에 이어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물이 6개 대규모 정수장을 통해 정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외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폭염이 계속되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기상으로 봤을 때 비 소식이나 태풍 등 조류를 해소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조류주의보가 해제되려면 일주일 이상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끓이거나 차게 해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리볼빙 제도를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희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금 서비스 리볼빙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리볼빙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협회 주관으로 한 리볼빙 서비스 약관 개정 태스크포스가 신용카드의 리볼빙 가운데 현금 서비스 리볼빙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용하는 상품인데 여기에 사용 금액의 일부만 상환하도록 하는 리볼빙까지 더해질 경우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환 비율을 더 올리거나 신규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여신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리볼빙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 신용판매 리볼빙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리볼빙은 현금 서비스입니다. 현금 서비스 리볼빙은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신용판매 리볼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 리볼빙 이용자들은 신용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면서 현금 서비스 리볼빙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체로 저신용자가 많은데요. 이들은 일부만 상환하는 리볼빙 서비스로 인해 사실상 빚을 갚는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게 바뀝니까? 네, 최소 결제 비율을 높이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전반에도 규제를 가합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 결제 비율로 10%를 책정해 놓았는데요. 이를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금액을 줄이고 소비 절제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리볼빙 서비스 약관에 회원의 신용 등급을 반영하는 방안, 리볼빙 서비스 약정 기간을 세분화해 회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CJ와 손잡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SK텔레콤과 CJ 주요 계열사는 오늘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은 CJ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과 문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내 SK텔레콤 IT 체험 매장을 개설하거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나 투썸플레이스에 LTE 특별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은 게임 이용료를 현재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PC방에서 넥슨 게임을 이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분단 과금하면서 1초만 사용해도 1분 요금을 받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넥슨은 또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잊고 PC 전원을 껐을 때도 실제 사용한 요금만 반영하도록 과금 시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이르면 다음 주 세계적 태양광 셀 제조업체인 독일의 큐셀을 인수합니다. 태양광 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큐셀 인수 경쟁을 벌이는 한화케미컬은 최종 선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가 다음 주 큐셀 인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수 절차는 9월 말에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큐셀은 1999년 설립된 셀 모듈 생산 및 시스템 설치 업체로 1.1기가와트의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해 2008년 셀 생산 능력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다 판매 모델에 등극한 현대차의 아반떼 새로운 모델이 2년 만에 나옵니다. 현대차는 외관 스타일을 바꾸고 편의 안정 사양을 적용한 2013년식 아반떼를 내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차는 LED 리어 콤비 램프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냈고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을 적용해 이전 모델보다 날렵한 스타일을 살렸습니다. 가격은 모델별로 25만 원에서 65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